네, 호연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3월 27일인데요. 트럼프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이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10% 정도 떨어진 거고, 지금 차트를 봐도 좋지가 않죠.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일선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전쟁에서 5일간의 휴전을 얘기를 했었고, 이 5일간의 휴전에서 15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이란은 5개만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직접 대화도 아니었어요. 뭐 대통령 간의 직접 대화도 아닌 카타르를 통해서 약간 우회적인 대화 채널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또 오늘 하필 새벽에 10일을 연장하겠다, 10일 동안 그 휴전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또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말에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었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주식시장에서도 10일이 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의 석유 비축량이 4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WTI 유가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현재 오늘 주가도 폭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5,300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440까지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60일선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 61선이 녹색인데 61선을 지지하고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차트만 봐서도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수급도 봐야 되고 시장을 판단하는 데에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식 강의에서는 가장 그런 것들을 단순하고 쉽게 쉬운 지표들만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7강이고요. 벌써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차트의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주의 중요성, 이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종목들은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우상향을 하더라라는 것들의 여러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도 사실은 약간 제가 시수 제재차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틀을 이해시키는 과정인 거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10강까지는 맛보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 재료를 분석하는 방법, 원사이클을 돌리고 난 다음에는 시장,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소제목을 주도 업종 그리고 골든크로스 사례라고 만들어 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무조건 주도 업종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도 업종이 뭔지를 6강을 통해 설명드렸고, 무조건 실적주여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약바이오나 로봇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무제표가 엉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도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실적은 형편없거든요.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약바이오는 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전력전선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실적주 중심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 내내 강조했던 주도업종, 실적주, 60일, 120일선, 중장기 선의 골든크로스, 스윙투자, 이것들을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61선, 120일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변화하는지 좀 사례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훈훈한 경제학교 이제 멤버십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훈훈한 경제학교 생긴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돼가는데, 2달 만에 벌써 구독자도 3,000명 가까이 되고요. 드디어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혜택은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아티스트나 이런 곳들은 뭐 멤버십 서비스를 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됐는데, 훈훈한 경제학교는 이제 이렇게 학교라는 이름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혜택을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일단 예전에 과거에 제가 강의를 했었던 6시간 강의를 1학년 이상 등급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즉시 보실 수 있게 했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1강, 2강, 3강, 4강이 다 선별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통합본으로 정리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그 이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앞으로 편입할 것인지, 뭐 평단가라든지 목표 가격 이런 것들까지 다 제시해서 정리해주는 콘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고 있어서, 현재도 뭐 멤버십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훈훈한 경제학교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혜택은 아직은 고민 중이고, 이후에 뭐 오프라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제 목표는 6년 이내에 훈훈한 경제학교를 실제 서울의 오프라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 6강에서는 주도 업종이고 주도주인 종목이 얼마나 많이 상승한지를 제가 예시를 드렸었는데요.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이렇게 70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달에 15,000원대이던 것이 올해 최고가 111만 원까지 약 75배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잡주, 테마주, 소형주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대형주이고요. 이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면서 실적이 기반되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스윙 투자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우리가 뭐 70배까지는 수익을 설사 못 내더라도 최소한 2배, 3배까지는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난 6강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 시그널들이 뭐냐, 특히나 뭐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트 공부에도 수백 가지 기법이 있고 수백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가장 단순하고 MTS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만 추려갖고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주도 업종이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적주라는 표현을 썼고요.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썼죠.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주도 업종을 판단하는 데는 수급 분석이라든지 재료 분석이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파악하는 것도 상승률이라든지 그 주가의 차트를 보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 가장 단순한 61선과 121선 중장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를 탄 종목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들을 가져왔고요. 제가 강조하는 61, 121선 골든크로스, 물론 뭐 5일선, 11선, 21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61과 121선입니다. 그래서 61, 1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들은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정배열을 이룰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는 1년 신고가라고 했죠. 그 1년 신고가 이후에는 결국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HD 현대일렉트릭도 물론 항상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 그 추세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악재가 발생하거나 실적이 훼손되게 되면은 당연히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의 사례를 보면 2023년 초에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주가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이탈 없이 약 1년 2개월 동안을 상승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1선이 121선 밑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항상 우상향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반드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온 지점이 약 이 정도 됩니다. 그럼 2025년 한 6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전력전선에 대한 주가들이 또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이런 HD 현대일렉트릭도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때 약 이때쯤이 되겠네요. 약 7월쯤에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 그러면 골든크로스를 이뤘을 때 정도의 가격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약 한 43만 원대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굉장히 급등하는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아직도 33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배 오르기 전에도 10조가 넘는 대형주였다는 얘기죠. 대형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거의 2배 이상 또 올랐다. 그러니까 대형주, 어떤 분들은 소형주가 적게 올랐고 시총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50배, 100배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들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적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소형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일단 시총 1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거나 성장성을 인정받았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초보자들은 1조 이상의 중형주를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10조대 매수를 했어도 200%, 300% 수익이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 앞서 말한 대로 그 첫 번째 시그널은 골든크로스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골든크로스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제돼야 될 건 주도 업종이면서 실적주이면서 골든크로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훈훈쌤, 근데 저는 완전히 주식 입문자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61선이나 120선 이런 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거든요.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도 자세하게 그걸 다룬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아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동평균선을 대표적인 거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5일이냐면 우리가 7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빼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만 해서 5일이고요. 이 선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요일의 종가, 화요일의 종가, 수요일의 종가, 목요일의 종가가 다 다를 거예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선을 이어서 만들어진 게 이 일봉상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일은 한 달의 평균입니다. 한 달의 평균을, 주가의 평균을 이어서 만든 것들, 60일선은 3개월, 120일선은 6개월 이렇게 평균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 중기, 장기의 흐름을 보여줘서 추세 판단에 활용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선은 21선입니다. 한 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래서 지수의 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달 사이에 2번 이탈하게 되면 단기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21선은 생명선으로 자주 언급하는 한 달의 흐름, 61선과 121선은 중장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강의를 위해서 사실 61선과 121선만 남겨놨었는데, 이 설정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주가 이동평균선이라고 뜨게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동평균선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선 이중적으로 많이 쓰는 이 네 가지를 설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5일선, 21선, 60일선, 120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색깔 같은 경우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일은 분홍색으로 돼 있고, 20일은 녹색, 60일은 빨간색, 120일은 파란색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각각의, 뭐 이건 빨간색이니까 60일선이 되겠고요. 이거는 파란색이니까 120일선이 되겠고, 위에 것은 녹색이니까 21선, 분홍색은 5일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한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기준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1선은 굵은 라인으로 빨간색, 그리고 121선은 굵은 라인으로 파란색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제가 61선과 121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다 지우고 두 가지만 남겨놓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심플하게 61선과 121선만 나타난 차트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이외에 뭐 3일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200일선을 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기초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고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 네 가지 지표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뭐 아무래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특히나 방산과 항공우주의 중요성,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과 같은 호재들이 겹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고, 연봉으로 보면은 더더욱이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하던 이 종목이 코로나 때도 상승을 별로 못했었는데 2025년도에 3배, 그리고 2026년도에만 3배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한번 붙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가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보여드렸었던 차트인데 지금 이 지점이 되겠죠. 지금 제가 화살표로 기록한 이 지점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골든크로스 61선과 121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 정도쯤, 이렇게 2025년 6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도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골든크로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골든크로스가 설사 나왔다고 해도 이때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하나의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기 전에도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그 당시에도 별로 주가 상승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지점을 확대를 좀 해서 제가 가져와 보니까 이런 지점이 됩니다. 61선과 120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약 6, 7일간 횡보를 하다가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상 차트를 보여드리면 하나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인 회사이기도 해서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골든크로스가 이 구간에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거래량 급증이 첫 번째 골든크로스,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는 거고, 그러고 나선 정배열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때쯤이 52주 신고가, 1년 신고가가 이때쯤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쯤부터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서 이 구간서부터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만 무려 3배가 1월, 1월, 3월에만 무려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소형주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시총 23조의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3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약 한 9억대 정도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무려 3배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골든크로스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주도 업종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하나 시스템이 주도 업종으로 올라섰냐? 당연히 첫 번째 대외 상황은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트럼프의 도발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2026년 1월 달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횡포를 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긴장 관계가 급증하게 됐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가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죠. 빠르면 6월, 7월에도 상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종목 정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산 기업이지만 위성 사업을 하고 있고 MRO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 사업을 가장 큰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시스템도 그런 호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 급등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1월, 2월에는 스페이스X 연내 상장 그리고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같은 그런 방산의 호재, 위성의 호재가 겹치면서 방산이 주도주로 1월 달에 떠올랐었고 그 여파를 받아서 하나시스템이 주도주 업종에 가장 많이 상승한 주도주 등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61선, 121선의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신고가 랠리까지 펼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한가만 무려 3번이나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기본이 되는 것은 61선, 121선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로 이 종목이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61선, 121선 골든크로스만 기억을 하면 모든 종목들은 다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이 61선, 121선에서 골든크로스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시그널이고 당연히 매수매도 타점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차트 이론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스권 돌파인데요. 박스권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 시스템이 급등한 이유도 6년 동안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그런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급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례도 마찬가지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2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일어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10년권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 하나오션도 약 10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작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돌파 사례를 골든크로스와 접합을 시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례로 한올바이오파마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약 3년 동안의 한올바이오파마 차트를 보시면은 먼저 느껴지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이 구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3, 4년치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일봉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느 지점에 제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될 것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이고요. 이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이후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구간만 잘 노리게 돼도 충분히 20%, 30%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의 타점을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구간입니다. 아직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구간이고 다만 주가가 한번 하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쯤 정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언제든지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호재로 인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고점이 돌파하는 구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차트를 살펴보면 그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61선, 121선을 확인해야 되고 주도 업종이어야 되고 실적주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는 2024년 말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던 구간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2025년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가 2024년 9월 중순쯤에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1선과 121선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제가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수순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약 10년 동안의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올해와 같은 상승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5년 9월 달쯤에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 골든크로스를 한 번도 깨지 않고 그 골든크로스의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올바이오파마 차트가 현재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재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주도주에서 밀려나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61선, 121선 골든크로스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정리해야 되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보시면은 이 당시에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아쉽게도 약 3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61선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놨고 121선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 파란색 선이 61선을 돌파하게 되는 이 구간, 결국에는 파란색 선이 121선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 동안에는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간 때는 절대 분할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을 멈춘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고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다시 61선이 120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사례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61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해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61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그거는 뭐 시장의 약재일 가능성도 있고 종목의 약재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다시 비중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만능이 아니라 당연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주도주 업종이고 실적주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번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약 2배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강 때도 알려드렸다시피 6강 때는 저는 실적주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주도주 업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 강의를 통해서 61선, 121선 골든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론 세부적인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만 해도 주도업종, 실적주, 골든크로스, 스윙투자 이 4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다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훈훈한 주식 강의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이해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하나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인 8강에는 그럼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야 되는데, 혹시 PD님은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상한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4번씩 나오기도 하고, 급락을 할 때는 또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21년도에 이렇게 급락했었던 종목이 또 24년도, 5년도에도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2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도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던 때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성건설은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인데요. 소형 건설사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 또는 재개발 확장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대선 테마주들은 사실 10배씩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일성건설만 해도 단기간에 4배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주식시장과 관련이 없어, 나와 관련 없는 테마주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또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인 8강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요소 그리고 비논리적인 요소가 모두 다 주식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비논리적인 요소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선 시즌, 지방선거 시즌에는 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럴 때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던 실적주들이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것들을 8강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대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 훈훈한 경제학교 강의 1강서부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제가 실시간 사례들도 이렇게 넣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투자자,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